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요, 또 전통과 역사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만, 반면에 상업성 문제와 지속 가능한 컨텐츠 개발은 꾸준한 과제로 지적돼 왔죠. 자, 그래서 전주시는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체류형 관광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 훼손 논란도 아주 뜨겁죠. 자, 오늘 그래서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주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광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주의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과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 오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 정책과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관광지로 성공하려면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나 음식이 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주 한옥마을이 이런 면에서 좀 잘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전주하면 한옥마을이고 전통공연 같은 볼거리도 많고 골목길이 예뻐서 손님들 오시면 꼭 모셔가는데요. 한복 입은 분도 많아서 관광지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주차가 힘들고 음식점이나 간식이 너무 비싼 건 문제라고 보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전통 체험거리나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면 체류 시간도 늘지 않을까? 전주 한옥마을에서 아중호수까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고, 근데 바다가 아니라 도심 지역에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곳에 볼거리도 잘 마련하고 프로그램도 잘 기획만 한다면 저도 타볼 의향은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 케이블카가 대부분 적자인 상황인데 어떻게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수많은 기둥하고 환승구역 같은 걸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도심 지역을 가르고 자연이 훼손되고 도심 지역 경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좀 해소하고 보다 현명하게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와 케이블카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환경동연합의 이정현 공동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에 전주시 관광산업과 육문주 과장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한옥마을 관광 얘기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다시 해야만 될 것 같고요. 네. 뭐 관광을 이제 경제로 바라보고 또 관광을 여러 관점에서 볼 때 뭐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관광하면 뭐 케이블카, 짚라인, 모노레일 다른 곳에 가도 다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광의 수식어가 또 등식화가 한정돼 있지 않나? 원래 관광이라고 하는 건 농업에도 1차, 2차, 3차의 관광과 체험을 통해서 6차 산업으로 또 관광 얘기도 하는데, 조금의 지금 시점에서 관광의 개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좁혀진 분야에서 지자체가 고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좀 들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벌써 1990년도 초반에 영국의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관광은 끝났다. 관광이 끝났다는 의미는 관광이라는 현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농업을 말씀하시다시피 예. 모든 것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그렇군요. 또 모든 것이 그 관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관광과 일상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그 의미를 주는 말인데요. 예. 근데 워낙 이 많은 곳들이 관광하면 시설 개발부터 먼저 이렇게 고민을 하죠. 예. 왜냐하면 뭐 두바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의 오일 달러가 풍부한 나라들에서는 그런 관광 시설 투자가 적절하다고 봐요. 예. 워낙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컨텐츠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뭔가 시설을 만드는데 먼저 그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시설보다는 이제는 컨텐츠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강릉이 뭐 커피가 관광객들이 왜 옵니까? 사실은 훌륭한 뭐 자연 자원인 바다, 그와 함께 컨텐츠로서의 커피,
이거 하나로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컨텐츠 중심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되지 예. 않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이 이제 일상이 됐고 우리가 인구를 얘기할 때 정주 인구, 생활 인구, 관계 인구까지 해서 이제 관광의 하나의 개념으로 넣고 있고요. 관광객을 위한 관광 시설인지 지자체 차원에서 대안을 찾는 관광의 시설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님과 또 말씀을 나눠보고 그리고 이성국 의원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옥마을 뭐 자주 가시죠? 아니 요즘 자주 안 가요. 사실 전주 시민들은 외부에서 손님 오실 때 모시고 가는 곳이고 어쩌다 한번. 네. 시민의 삶의 공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관광객 위주에 우리가 빅데이터로 1,0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사실 전주 시민들은 한옥마을 가는 횟수를 여쭤봐도 자주 가지는 않는 어찌 보면 정말 관광의 이제 테마가 집중화돼 있긴 한데 이곳을 더 극대화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한옥마을 초기에는 한옥마을이 이제 놀이터였거든요. 예, 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죠. 그 외지에서 손님들 오시면 잘 아는 이제 한옥 스테이에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재미였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 관광객이 23년에 역대급 1,500만 명 찍었고요. 뭐 최근에는 한 1,300만 명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예. 한옥마을에 전통 한옥이 한 660여 채가 있는데 이 중에 상업시설이 209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상업시설인데 뭐 문제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일정 부분 관광지니까 상업시설이 있는 거 뭐 필요한데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뭐 꽃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가보니까 뭐 풍선 터트리기 그 다음에 뭐 오리 건지기 뭐 그 다음에 뭐 사격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사주라든지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 사행성 업소가 그렇게 많고 최근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과거 전주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던 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형 한옥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한옥이 있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 이제 볼거리가 된 거고 그렇죠.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유인 효과인데 이제 최근에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지에 예를 들면 관광객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므로 해서 원래 주민들의 삶이 침범당하는 그런 사례들 뭐 이런 발표 자료를 보면 이 오버 투어리즘이 가장 심한 곳이 제주도. 뭐 제주도는 뭐 워낙 이제 관광섬이고 그렇죠. 관광객이 많고 두 번째가 북촌 한옥마을인데요. 북촌 한옥마을과 거의 별 차이가 없이 전주 한옥마을이 그런 오버 투어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광객은 몰리는데 주민이 떠나가는 뭐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한옥마을만의 어떤 고유함, 고유성, 요즘 이제 로컬리티라고 보통 예, 표현하는 예. 거잖아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지역 주민의 삶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제 관광 프로그램 그리고 뭐 골목 투어 하나만 해도 이제 그걸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뭐 그 사행성 프로그램 상가들 그다음에 이제 볼거리도 전주만의 어떤 특성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예. 가나 다 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워서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뭐 슬로우 시티로 지정을 해서 뭐 느린 관광, 생태 관광과 그렇죠. 연계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사라지고 뭐 빛 조명을 쏜다거나 예.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심이 돼서 전주만의 고유성이 너무 사라진다. 예. 전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왜 보러 오는지에 대한 거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 관광지화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되 예. 아까 말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광의 트렌드들을 좀 반영하는 한옥마을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때는 민서 8기까지 오면서 역대 시장들 보면 경전철 얘기 있었고 트램도 있었고 하지만 다 무산됐고 이제는 이제 케이블카 이야기. 그런데 우리 최 교수님이나 이정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한옥마을의 장점은 마을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기 전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상업화 일어나기 전
그 한옥마을의 그 모습이 전주 한옥마을의 장점이었는데 지금은 뭐 국제 슬로시티나 음식 창의 도시라는 수식어는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내용과 형식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점. 그런 가운데 민선 8기 우범기 시장 체제에서 또 다른 계획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시 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시의회가 하는데 우리 이성국 의원님을 모신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고유의 전통성을 갖추면서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오버투어리즘으로 이제 원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많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의 부재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 때문에 싱스트릿이라든지 예술단장이라든지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행사를 하면서 너무 상업적으로 변하다 보니 원주민을 밀어내고 상업을 하시는 일부 상인분들이 앞에서 공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막 협박성 발언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옥마을을 벗어난 외연 확장 그리고 체류형 관광 여수 순천으로 많은 인원들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로 확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민선 8기에 불거진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이블카 얘기하기 전에요. 교수님.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한 브랜드 그러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럼 가장 한국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전주다. 뭐 K 올림픽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 테마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테마에 걸맞는 내용들은 빠져 있는 채 어떤 외부의 형식을 더 들어오는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한옥마을의 장점과 더불어서 어떤 컨텐츠가 정말 관광객들을 오래 지속 가능한 전주 한옥마을을 만들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옥마을이 양적인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뭐 누가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옥마을은 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면 1,300만 명이 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옥마을이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수년 전부터 강조를 한 것이고 한옥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 소위 요즘 뭐 K 그러는데 K 오리진이 우리 전주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한 K 컨텐츠들의 깊이들을 좀 더 심화해서 발전시켜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통해서 1,000만 명이 오지 않더라도 500만 명만 오더라도 그들이 와서 만족하고 그들이 또 올 수 있고 이러한 선순환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한옥마을 같이 한옥이 660여 채 이상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긴 하지만 그죠? 한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원주민들도 살고 계시고요. K 뭐 우리 음식이라든지 말입니다. 한복이라든지 한지라든지.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그 전주분, 전라북도 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그냥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익숙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예전에는 그 한옥마을에서 김장 축제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거 이제 어디서 합니까? 광주에서 합니다. 전주하면 한정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디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까? 남도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놓칠 때 다른 것들은 그걸 좀 더 고도화시킨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도 컨텐츠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도화시켜서 질적인 성장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전주 한옥마을의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더 연장선상에서 좀 더 한옥마을의 장점 부각을 시켜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주시의 이 관광 케이블카 설치 사업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성국 의원님도 전주시 행정감사에서 최명희 문화관의 부실 운영 시작하셨어요. 사실 한옥마을 안에 들어가면요. 경기전이 있고요. 소리문화관, 부채관, 뭐 완판부 문화관. 우리가 정말
다른 지자체의 관광 콘텐츠에서 살펴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한옥마을 안에 굉장히 집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 수 있는 콘텐츠는 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적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주가 가진 문화는 아직도 존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뺏긴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전주 나름대로 계속 지키고 가고 있는 게 이제 한지, 그리고 한식, 유네스코 사실 창의도시로 또 선정이 됐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최명희 문학관의 경우는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좀 긴 얘기지만 그 문학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작가가 아니라 전주문학관으로 그렇죠. 전환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기획전을 거기서 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컨텐츠를 새로운 걸 입히자는 거예요.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시설을 한번 보고 가면 아까 1,300만 명 말씀하셨잖아요. 3년이면 전주 다 왔다 가는 거예요. 1,300만 명. 그러면 4년이면 다 왔다 가는 건데 그분들이 전주에 새로운 볼 게 없다고 하면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전주문학관의 기획전을 전시한다든지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통해서 덕진공원과 많은 팔복예술공장, 그리고 아중호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중도서관도 조성을 하고 총 사업비로만 따지면 한 230억 정도 지금 야간 경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야간 경관이 필요하다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관광도시로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시민이 65만, 우리 175만. 우리 시민과 도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면서 관광객을 또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전주 대표 통합축제 전주 페스타 평가도 좀 해주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 상승 효과를 좀 가져온 것인지 최현기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적화한 부분이 있어서 야 이게 축제가 축제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길어요. 근데 또. 네. 우리 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축제를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것은 이 축제의 어떤 효율성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 전주의 경우에 통합축제를 하면서 종합경기장에서 작년인가는 모아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건 운동장 축제죠. 거기에서 무슨 문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를 이렇게 같은 시기에는 하되 장소는 달리하고 그 고유성들은 지켜나가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봐요. 10월에 축제가 많다고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5월로 바꾸고 봄으로 바꾸고 또 가을에 많으니까 우리 오히려 여름에 축제를 해볼까? 야,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축제는 사실은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입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그 축제에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지역 주도적으로 또 주민들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그들이 즐기고 그가 주도를 해야 영혼이 생기는 거고 관광객은 와서 그 축제의 활기를 더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최근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개별 시기마다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최근에 이제 덕진 경기장에 이제 종합 경기장 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 접근성도 좋아서 했는데 물론 이제 작년에 다 모아가지고 하는 운동장 축제 같은 거에서는 저도 반대하는데 최근에 그런 광장이 사라지면서 거기를 쓸 수 없게 되면서 최근에 예를 들면 가맥 축제 같은 경우도 대학으로 가고요. 전주대학교. 최근에 지금 그 막걸리 축제인가 이것도 비전대학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이게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야말로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종합경기장이 그런 역할들을 좀 일정 부분 감당을 해왔는데 최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아쉽더라 이런 생각. 광장 하니까 이제 우리 어릴 때 갔던 난장도 그렇고 뭔가 단오제도 그렇고 그 시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축제 현장 속에서 그 광장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언제든 기다려주는 그런 느낌의 시민의 공간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 사업 주민 설명회가 8월에 있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2.4km의 관광 케이블카 설립을 통해서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 이게 이제 전국에 보니까
40여 개 관광 케이블카가 대부분 해상과 산악이 배경인데 도심 내륙형 노선 이게 이제 시험자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이런 입장에서 교수님 말문을 좀 열어주시고 두 분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케이블카는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케이블카를 통해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예.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우려스러운 그런 것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전국의 케이블카의 전체 전 길이를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또 케이블카가 있는 지역의 특성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전주와 유사한 곳은 없어요. 말 그대로 도심에 목포의 경우에도 유달산에 출발지가 있습니다만 예. 도심과는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어서 전체적인 전망이나 경관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우리 전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도해보지 않은 예. 뭐 그러한 시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뭐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해야 되고 어떻게 경관을 보존하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걸 할 수 있고 네네. 어떻게 해야 출발지와 종점이 같이 시너지를 내서 같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관광객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서 체류 시간을 오래 갖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먼저 선행되어진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민자가 유치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순서적으로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자, 1,300만 명이 다녀가는데 10%만 타도 수익이 괜찮다. 뭐 이런 입장도 있고요. 물론 이건 타당성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정현 대표님, 예, 예. 이 도심 내륙형 노선 기린봉자락을 거쳐서 아중호수에서 이제 한옥마을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출발점이 아중 호수 건너편에 있는 현재 지금 호동골 매립장 지방정원이고요. 거기를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이유는 주차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종점을 현재 지금 이목대, 이목대. 그 지금 라하나 호텔 건너편에 산 언덕 중턱이 있는데요. 그쪽 공영주차장이 있는 그쪽이 이제 종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옥마을 상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봤더니요. 왜 한옥마을 가까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가까운 곳에서 출발을 해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동선이 이어져서 탑승객이 많을 건데 왜 저기 자만마을 쪽으로 그 터미널 종점 부지를 그렇게 정했냐면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동 거리가 상당히 돼서 예를 들면 탑승률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베끼면 망한다라는 게 이제 관광계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의 걸 볼 수 있는 베끼면? 게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네네. 전국에 있는 출렁다리가 작년 기준으로 254개인데요. 그렇게 그리고 많습니까? 관광 케이블카가 43곳인데 실제로 그 출렁다리 요즘 누가 자주 안 가잖아요. 출렁다리는 개장하고 한 2, 3년 정도 반짝 특수 누립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반토막 나는 거고요. 관광 케이블카도 이게 오픈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 열고 나면 그래 전주 한옥마을에 와서 한번 보고 가지라고 해서 일정 부분 그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올라갔다가 꺾이는 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통영이 100만을 넘어가지고 수익형 모델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50만 명 언저리에 멈춰 있는데 이런 상황들인데요. 저는 케이블카의 속성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케이블카의 속성은 체류용 관광으로 이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보고 얼른 가야지라고 하는 게 저는 기본적인 속성이어서 저는 이게 과연 전주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는데 이게 과연 기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뭔가를 좀 즐기기 위한 사람의 하나의 소재거리가 좀 늘어나고 전주 예를 들면 상인들 한옥마을의 상인들은 뭔가 거리가 늘어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앞에도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어쨌든 두 번째는 이번이 이제 주민 설명회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한옥마을 관광 케이블카 타당성 영역인 거잖아요. 예. 저는 지금 이 타당성 영역을 전체를 보지는 못하고 주민 설명회 자료하고 경제성 평가한 부분만 일부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요 평가잖아요. 네, 과연 얼마나 탈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수요 예측이 과장된 건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는데 한번 그냥 판단해 보시면 그 대략 한 2030년 정도에 90만 명이 타고요. 예. 그다음에 2040년에는 106만 명 정도가 탈 거다.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고요. 2050년에는 거의 116만 명이 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수는 계속 좀 줄어들 거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인구가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 관광의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 평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요 평가가 좀 과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도 다른 케이블카의 관광객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제로 그 반영이 안 다른 됐다. 케이블카들의 적자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정 부분 수익을 냈다가 아까 말한 그렇죠. 초기에 수익을 예. 냈다가 그런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베끼면 망하는데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통영이 생기고 나니까 여수 생기고요, 목표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저 송도, 뭐 하동 예. 생기잖아요. 이게 해남도 경쟁적으로 있고. 늘어나다 보니까 해남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 희소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후발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도했던 사람까지니까 다 공멸하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놓고 보면 BC 분석, 관광에서 BC 1을 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할인율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공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1을 넘었느냐 이 부분들은 저는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크게는 여기가 대부분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예를 들면 견원 왕궁터라든지 동고선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천주교 성기들이 가까운 데 있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한옥마을 전체가 예를 들면 문화재 그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문제 하나 이제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업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게 관광도 사회 기반 시설로 보고 BTO 사업이 가능한 소위 이제 민재.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사업자가 이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 체납을 하면 한 20년 정도 운영권을 주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더 연장을 해주는데 이 사업의 문제는 이게 그냥 그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관광시설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남산의 케이블카 있죠. 예. 남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지금 3대째 걸쳐가지고 거의 60년째 그 업체 두 개의 이제 이 사인이 만든 법인인데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데서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남산의 경관을 그냥 한 개의 업체가 60년 넘게 사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은 다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 경관이라든지 한옥마을의 자산이라든지 기린봉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전주시의 고유한 자산이고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인 거잖아요. 예. 오히려 BTO나 이런 방식이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 업체가 다 투자를 한다. 900억을 다 투자하기 때문에 시는 손해볼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 문제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수요책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고철 더미로 남게 되면 이 기린봉 전주의 주산이라고 하는 기린봉에 박았던 철탑들은 이거 다 누가 이거 처리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타당성 평가 용역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가 마치 용역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사업을 열어주기 위한 사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은 시 예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의회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이게 타당한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말씀을 많이 주시니까 제가 좀 천천히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베끼면 망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끼지 않고 전주가 가진 고유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호동골에 지금 200억 넘게 들여가지고 지금 지방정원 조성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시점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주차장 문제예요. 결국에는 주차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거기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주차면수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아중호수에 또 200억 넘게 들여서 야간 경강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의회와 이제 행정에서의 생각이 같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통영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야간에 케이블카를 타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중호수에 이쁘게 야간 경관을 꾸며놓고 아래에는 시설은 조성됐었지만 소프트웨어로 문화예술인들이 상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내려서 한옥마을로 연결될 수 있게 외연의 확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다는 못 적었지만 이제 BTO 방식 아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남산의 사례를 주셨는데 BC값을 보시면서 BTO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순위 얘기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타운이나 초기 시설 투자비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떠안아가지고 시설 더 투자하고 더 보수하고 그렇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남산의 사례로 말씀을 또 주시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가면 BTO 방식을 안 하면 남산의 사유로 얘기를 하면서 잡아버리고 남산의 사유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국토계획법대로 간다고 하는데 BTO 사례로 얘기를 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의회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이제 의회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역시도 철저하게 고민하고 서로 격렬하게 토론도 하면서 전주가 과연 어떻게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잡고 재우고 아침까지 먹여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정말 처절하고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이제 맞아요. 환경훼손 문제도 얘기를 주셨는데 환경영향 평가할 때 환경영향 협의회 만들어지잖아요. 이정현 대표님도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안 작성할 때 거기에 많은 부분을 제안을 하시면 지방환경청에서 그 안이 받아들여져서 더 심도 깊게 이게 지역 환경을 해치진 않은지 많은 것을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더 저희 역시도 의회에서 눈을 더 치켜뜨고 바라볼 테고 대표님도 민간단체 태안방직 민간 환경영향 협의회에 들어가셨을 때처럼 이번 케이블카 역시도 그렇게 들어가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민간단체랑 같이 행정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좀 방향을 같이 잡아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 맞냐, 도시개혁 시설 결정으로 하냐, 맞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기보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시설을 한번 설치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까 말한 대로 2대, 3대째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시설을 추가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죠. 예를 들면 남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곤돌라 문제가 터진 것들. 제가 아까 했던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한강에 전에는 매점 한강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매점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누가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렸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열어놓고 경쟁을 해서 하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그런 건데 사실 한옥마을의 경관 우리가 많은 K컬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사적으로 독점이 되면 이것들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해본 다음에 이것들이 필요한지 어쩐 건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터놓고만 합시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광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용기 교수,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 자, 이번엔 전주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산업과의 윤문주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윤문주입니다. 예. 자, 전주 통합축제, 전주 페스타 10월까지 열릴 예정 속에서 상당히 주무 부서의 과장님 많이 바쁜 일정들을 보내시고 계시겠습니다. 네. 예, 이 관광객 유치에도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축제가 저희가 지금 10월 내내 열리다 보니까 그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전주 관광 얘기할 때 한옥마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옥마을의 정체성, 한옥마을의 상업성, 한옥마을의 컨텐츠의 확장, 여러 가지 고민 시에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전주시는 아시다시피 음식 문화가 풍부해서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의 도시이고 또 세계가 인정한 음식 유네스코 창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 특히 비빔밥이나 막걸리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전통 음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쭉 들었는데 그 저희 이게 한옥마을에 이제 뭐 상업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여행 트렌드가 그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그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그 현지에서 이제 체험이나 색다른 경험 같은 거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미식 체험을 위한 비빔밥이나 모주 등 예. 그 전통 음식 만들기와 그 맛집을 연계한 미식 투어 프로그램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관광객이 그 직접 재료를 고르면서 현지인의 삶은 엿보고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 쿠킹 클래스 같은 다양한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예.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네. 이 전주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민산 8기 우범기 시장 들어와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한옥마을 중심의 어떤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 안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 환경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관광 컨텐츠로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주소를 살펴보니까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2달간 민간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절차와 진행 상황 좀 구체적으로 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는 타당성 분석을 마무리하고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실시 협약 체결과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에 공사와 운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네. 우선 협상 대상자가 그럼 11월에 이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 정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예상되는 그런 민간 사업자가 좀 있습니까? 현재는 뭐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처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할 때 예. 그 용역 심의 단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느냐라는 예. 질문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그 수요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 이것과 관련된 그 수요를 제출한 업체가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지금 사업 그 공모지침서 작성을 했고 예. 그때 참여했던 그 수요 조사에 참여했던 업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현재로서는 아직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8월 25일 관광 케이블카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요. 네. 아마 그 당시에도 찬반 의견이 있었을 테고 역시 이제 수요 창출이냐 환경 훼손이냐 뭐 주민의 또 안전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일 것 같은데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용역 결과는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걸로 나왔고 BC 결과도 아까 이제 그 참가하신 분들께서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이상이 나와서 수요는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환경 훼손 뭐 이 분야도 충분히 이제 여러 조명이라든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예. 그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이게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다 보니까 환경 영향 평가 철저히 진행하고 문화재나 경관 훼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세 분 오늘 출연하셨는데요. 세 분과 말씀을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윤문주 과장님과 말씀 나누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호동골 우리 지방정원으로 개발한 곳과 전주 한옥마을은 상당히 볼거리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근처에 아중 호수가 있습니다만 그쪽의 어떠한 개발 계획 현재 뭐 다 계획을 하고 계실 건데 그곳의 개발 계획을 좀 말씀을 주시고 만약에 그게 이 케이블카와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한옥마을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네네. 지금 현재 시점이 되는 전주지방정원은 그 과거 쓰레기 매립장에서 양무장으로 그리고 양묘장에서 자연 친화도 유식 여가공원 할법금이 이미 되었고요. 예. 그 인접해 아중호수는 저희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광시설 도입과 야간경관 구축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이미 확보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 그게 되기 전까지는 수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종점 정류장 부근도 역시 그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이나 그 혈맥잇기 사업 등 크고 작은 역사문화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를 연계한 체험관광 상품 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현 대표님. 예. 그 앞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업이 정확히 BTO 사업인지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한 권리를 아주 영구적으로 이 사업자에게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요책은 검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제대로 된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데 이게 한번 박히면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이 서 있을지도 모르는 시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당성 그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고 요것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시민사회와 함께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예. 또 이게 기린봉 아파트라든지 주거 지역을 지나가는 케이블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야간 하루 종일 이게 운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그 수요기츠 관련해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그 이 사업은 현재 BTO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민간 사업자가 직접 토지를 매수해서 시설물을 건축하는 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되는 사업비를 전액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주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는 구조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 사업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해 주신 부분들 아까 영구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게 되면 그 수익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 단계에서 그 수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예. 아까 그 야간에 운행이 되면은 그 지역 시간과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네네네. 그 시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고? 시간은 저희가 10시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빗공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면 저는 좀 그 실제로 노선이나 지주 등등 중요한 조망점에서 이걸 좀 3D도 시뮬레이션을 좀 하셔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그걸 통해서 시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또 합의도 좀 이루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실시 설계나 이제 그런 단계에서 충분히 또 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남원 모노레일 사업과는 다릅니다만, 네네. 이게 정말 이제 예상대로 BC의 예측대로 타당성이 경제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대부분의 지금 이정현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케이블카 숫자가 한 40여 개 적자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토론 내용에서도 나왔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면 또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업이 안 되면 또 그게 예를 들어서 흉물로 남아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협약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게 흉물로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보증보험 가입이라든지 그런 장치를 둬서 그 처음에 그 협약 단계에서 그분들이 예치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관여를 해서 그거를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장치를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국엔 최악의 경우에는
해체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도 있어서 뭐 이거 다 열어놓고 오늘 말씀을 네. 드리는 것이 네, 그런 일이 문제점. 없어야 네.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진행 네, 네. 상황에 상황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긴 합니다만 혹시 시의회 네. 우리 이성구 의원님도 말씀 혹시 뭐 자주 소통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민선 발기 시작할 때 2022년도부터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예. 이제 좀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걸 첫 번째 질문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흉물로 남았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의 의견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여기 토론회에 나와 계신 분들은 이게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원초적인 하나의 목적인데 그때 같이 여기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사업에 무효를 시킨다든지 협약서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네. 교수님과 여기 대표님 그리고 같이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건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생태제한도 관련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져 있지만 이거를 앞으로 잘 협의를 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충분히 우리 저희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여기가 생태자연도 2등급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고요. 그 환경영향 평가 이 추진 절차가 지금 저희가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뭐 이정현 대표님을 포함해서 그 주민대표나 이제 시민단체 등이 당연히 들어가서 평가 준비서 등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만약에 구체화되면 그 추진 과정에서 그 시민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그 좀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김승수 전 시장 체제에서 한옥마을 관광 트램 때문에 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제 무산됐습니다. 뭐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할 말씀을 나누기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절차상의 이제 과정 그리고 우리 이성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협약 그 단계에서의 좀 치밀함, 꼼꼼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지금 뭐 많은 우려의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단 시민 여러분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절차마다 투명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또 환경 보존이나 지역 상권 활성화나 안전성 확보를 최선으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마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어요. 책임 의식과 사명 의식을 가지시고 아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시 관광산업과의 윤문주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글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민들 또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국에 그렇게 많다는데 왜 도심 내륙형으로 시험 성격으로 해야만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좀 머무르는 여수 밤바다로 다 내려가는 그런 관광객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머무르는 전주 한옥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또 찬성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세 분의 패널 마무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정현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이 전주 한옥마을 관광 케이블카 아까 교수님 3D로 시뮬레이션해서 한번 네.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조망 포인트에서 어디가 잘 보이는지를 제일 좋은 장면을 찍어가지고 설명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핵심은 이 경관 포인트가 한옥마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왼쪽으로 보면 저기 기름봉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주의 원도심이 보이는 거고요. 예. 우측으로 보면 승암산 쪽으로 해가지고 야산이 보이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가다 보면 아중저 수지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그 한옥마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특성으로 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기이한 형태. 그러니까 양복 입고 갓쓴 형국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도포 입고 구두 치는 그런 격이어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전주 관광형 케이블카가 이름을 얻는다라고 보면 굉장히 우스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저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는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주 관광형 케이블카에 대한 기사가 올라가 있고 그 댓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사업은요. 우선 민간 사업자가 케이블카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한 걸 받아서 현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업체가 당연히 참여하죠. 그런데 이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사업자가 제일 먼저 냈던 그 내용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부분 잘 따져보지 않으면 정말 이건 눈에 뻔한 실패한 사업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사업자가 9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해야 되는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조영기 교수님. 네, 지금 논의에서 좀 빠져 있는 것이 자동차,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요. 사실은 개별 여행 형태가 되면서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렇다면 전주역에서 또는 터미널에서 어떻게 케이블카의 시작점, 출발점과 종점을 갈 것인가. 이러한 라스트 1마일이라는 그런 계획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뭔가를 추구하는 것을 뭔가 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님. 네, 케이블카 전주 관광 케이블카입니다.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었지만 왼쪽에는 자연경관 그리고 오른쪽에는 야관으로 불빛이 보이는 도시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많은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오늘 잘 들었고 대신 저희 의회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역할 충실히 하면서 협약서 잘 작성되는지 잘 확인을 하고 이번에 뭐 우선 협상자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공모 방식으로 남원과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대안방직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견제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만약에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환경단체의 그 입장은 충분히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연과 개발이 어떻게 병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번 살펴보고 견제감시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들으신 것처럼 전주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 방안과 그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 케이블카 설치 과정 속에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이 관광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또 진행이 된다면 정말 흉물이 되지 않고 우리 한옥 마을과 더불어서 시민과 더불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는 그런 길로 가야 될 텐데 여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 보고 이 주제는 또 다음에 한 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신 분들 전북환경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최영기 교수였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